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 영어 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9월이 됐습니다. 자, 올해 초에 기본 이론을 시작하셨거나 7월에 기본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기본기에 대한 정리가 여러분 끝이 나셨을 거고, 이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년 시험에 대비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조금씩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지금부터 기출 수업, 기출 강의에 대한 어떤 컨텐츠 기획전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기출 학습법에 대한 이 영상을 좀 촬영을 해달라고 저한테 문의가 왔더라고요.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다 촬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누구나 기출 문제를 당연히 접하고 또 풀어볼 겁니다. 그런데 그 기출을 덤벙 푸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짚고, 그리고 우리가 기출을 어떻게 문제풀이를 하고 또 학습을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출 문제는 중요한가? 자, 그 다음 2번째, 그럼 영어 기출은 얼마나 중요한가? 3번째, 자, 영어 기출풀이겠죠?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하고 준비해둬야 될, 점검해둬야 할 것은 무엇인가?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출은 중요한가? 자, 여러분 대답하세요. 중요한가요? 네, 여러분 정답 다 아시죠? 정답은 예스입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 근데 여러분, 자, 그럼 기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 과목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영어 기출은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요거는 여러분 좀 다른 과목이랑 다릅니다. 저는 요 얘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법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선지가 아예 옛날 관현도 기출과 똑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판례가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문제집을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출문제 한 권을 여러 번 회독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빨리 목표하는 점수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영어는요? 자, 아직 기본 이론만 하신 분은 영어 기출을 안 풀어보셨겠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내가 시험을 한번 봤다라던가 혹은 기출문제를 또 수업 때 좀 곁들여서 몇 번 초시생이라도 이렇게 보셨다면, 초시생 같은 경우는 그냥 들은 건 있으시죠? 기출문제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영어 기출은 다른 과목 기출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법은 그대로 나오지만, 자, 영어는 어휘, 수거, 이디엄이 옛날 게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독해 지문이 똑같은 게 나오나요? 독해 지문이 똑같은 게 나온다면 이건 법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독해 지문을 계속 봐둬서 그 독해 지문이 나오면 답이 뭐다, 이렇게 회독을 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독해 지문 똑같은 거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어휘 수거가 계속 반복되는 정도고, 문법으로 가실게요. 문법 문제는 그럼 반복이 되나요? 네, 단원변 출제 포인트는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에서 대시냐 와시냐의 구별, 이거는 늘 나오죠. 늘. 저도 수업 시간에 별표 5개짜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지만 2년 전, 3년 전 기출문제에 나왔던 that1 문제의 그 문장이 예문 그대로, 그 문제 그대로 다음 시험에 나오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포인트가 나오는 거지 문장은 다른 단어를 써서 다른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법이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법은 안 바뀌어요. 똑같은 판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집을, 하나의 기출 문제를 계속 회독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영어는 기출을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 기출이 어떤 스타일이고, 내년 시험도 이런 스타일로 나오겠구나, 난이도와 유형 파악은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영어 기출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한 답은 다른 과목만큼 법 과목에 비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중요도의 의미라는 것도 약간 다르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여기 적어놨죠. 기출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 기출도 풀어보셔야 합니다. 안 풀어보신 분은 한 번 내지 2번 정도 푸시면 되는데, 가끔 법 과목을 이제 기출문제 회독을 해서 점수를 단시간에 뻥카해서 이렇게 올리신 분들 있죠.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법은. 자, 그렇게 해서 점수를 올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그럼 영어도 기출문제 회독을 이렇게 몇 회독하면 그렇게 늘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해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점수가 보장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 기출이 의미하는 거는요, 기출이 중요하다는 건 일단 최근 5개년 정도는 푸셔야 돼요. 11월 달 되면 저도 수업 때 기출풀이를 하겠지만, 자, 기출을 푸는 의의는 뭐냐? 난이도 파악, 이런 수준으로 나오는구나. 문법의 수준은 어떻고 독해의 수준은 어떻고. 자, 그 다음에 유형 파악. 대부분 이 유형이 신유형이라는 것도 나오지만 어느 정도는 나오던 유형이 나오고 신유형은 어쩌다 한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신 기출을 5개년 정도 풀어보시면 영어도 이 정도 난이도에 이 정도 유형이겠구나, 트렌드 파악이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가장 최신 트렌드라는 건 일단 3개년을 놓고 보셔야 돼요. 5개년도 사실 좀 멀기는 한데 기출문제가 워낙에 뭐 10몇 년 되게 방대하니까 제 생각에 5개년에서 많으면 7개년 정도 좀 좋은 문제들을 한두 번 풀어보시면서 유형이 어떻고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 정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를 법과목 기출문제 회독하듯이 무한반복을 한다. 이렇게 되면 고득점은 어렵습니다. 자, 일반행정직 기준으로 지금 난이도면 90점 이상, 요즘 100점도 많죠. 시험이 좀 쉬워서.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여러분이 어쨌거나 쉽다고 하더라도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게 기출문제 회독으로만 그런 고득점이 되나요? 아니요. 다른 과목은 모르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고요. 기출을 푸는 의의가 5개년 정도를 한두 번 푸시면서 난이도와 유형 파악, 트렌드 정도 파악하시면 됩니다. 선생이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수업 때나 뭐 혹은 과제로 풀어오면서 스스로 좀 느껴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 하시고 무한 반복의 의의는 없다는 거. 자, 그러면 기출을 풀 때 혹은 또 풀기 전에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는지 세 번째. 자, 기출 풀이 전에 우리가 점검할 것. 아니 선생님 기본 이론을 했고 다 했으니까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재시생은 모르겠는데요.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과 실전 문제 차이는 난이도가 갭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듣고 나름 열심히 단어도 외우고 복습을 했는데 기출을 풀면 막막하거나 되게 어렵다,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을 외우면 내일 당장 산수시험 보면 만점 받나요? 아니죠. 구구단 외운 거 따로 시험 문제 따로 놀아요. 아니, 그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 구구단을 외웠지만 그거 다 외웠는데 그럼 왜 만점을 못 받죠? 왜 나는 아직 점수가 안 좋죠? 공식을 외운다고 바로 풀리지 않아요. 공식을 외웠는데 그 공식을 문제를 보고 내가 외운 공식 중에 어떤 걸 써야 할지 파악이 되고 그 연습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문제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론 정리를 한 기본에서 바로 문제풀이 가신다고 문제가 슥슥 풀리지 않고 대부분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자, 늘 저는 이런 강연할 때 늘 얘기해요. 영어 잘하고 싶죠? 영어 꼭 해야 되죠? 뭘 해야 할까? 단어. 그런데 우리 기출 올해 시험도 보면 아시겠지만 1, 2, 3번에 나오는 밑줄 친 단어의 동의어 찾기에 나오는 단어는 수준이 대학 수준입니다. 좀 고급 어휘예요. 근데 매번 그렇게 어려운 어휘만 어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독해 수준에 나오는 단어 있죠? 고 1, 2, 3, 중 1, 2, 3, 고 1, 2 정도까지 하는 그 단어를 한 1,500개 수능 필수로 잡았을 때 여기 있는 단어도 어휘 시험에 되게 빈출인 단어들 많아요. 정답도 잘 되는. 그거 플러스 고급 기출어휘까지 하셔야 돼요. 공무원용 기출어휘. 그런데 일단 얘가 돼야 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어요. 9월, 10월 동안에는 기출어휘에 목매지 마시고 일단은 수능 단어 중에 내가 좀 헷갈리거나 덜 외운 거 있나 없나. 독해할 때 어려운 단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모르는 단어가 많다. 일단 수능 단어장 하나 사서 걔를 빨리 1, 2회독 정도 빠르게 훑으셔야 돼요. 그 단어장 안에 다 모르는 거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만 체크를 하든지 해서 빠르게 좀 풀고 모르는 단어 좀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 고급 어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능 단어 1,500개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점수가 지금 최근 3개년 난이도가 조금 평이하죠? 80점까지도 가요. 근데 이제 어휘 시험 같은 경우는 수능 어휘로 만약에 1, 2, 3번을 깔아주면 괜찮은데 고급 어휘로 1, 2, 3번을 깐다든지 여기가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 합격은 좀 멀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급 어휘, 이 공무원 기출 어휘도 하긴 하셔야 되는데 얘가 안 되면 이걸 열심히 외워봐야 이 어려운 단어 많이 나와봐야 2문제 나옵니다. 10점. 나머지 문법 독해 어휘 문제에 늘 깔리고 늘 나오는 단어는 여기서 다 나와요. 이게 80점을 보장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매지 마시고 얘를 먼저 80점을 만들어야 90점 갈 일이 있는 거지. 80점 만들 단어가 안 돼 있는데 이걸 외운다고 90점, 100점 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기출어휘를 후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6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기다 목맬 때가 아니라 얘가 똑바로 되어 있는지 얘부터 점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구문 독해입니다. 어느 교수님이나 상관없어요. 저는 추석 지나고 9월 심화의 첫 개강을 구문 독해로 시작을 합니다. 손독해죠, 말하자면. 근데 이게 구문 독해를 여러분이 그냥 손독해니까 해석 연습으로 생각하시던데 아니요. 구문 독해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일단 그쵸. 해석하기 전에 구문 독해를 해야 해석이 되겠죠. 독해할 때. 그것도 있지만 구문 독해의 진가는 일단 여러분 우리 문법 문제 중에 영작형 있죠. 걔는 구문 분석하고 해석을 해서 푸셔야 어법 포인트도 잘 보이고 만점까지 갑니다. 그래서 얘는 영작형 문법 문제를 위해서라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풀 때 구문 분석 해야 되니까.
영작어법.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100분의 100문제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 이런 경우 있죠. 시간이 여유 있으면 선생님 저 풀어서 다 맞출 자신이 있는데 선생님 제가 꼭 시간이 모자라서 7문제를 찍습니다. 끝에 읽어보지도 못하고. 이건 미안한 얘기인데 실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시간 제한이 있으면 시간 안에 다 풀고 많이 맞춰야 돼요. 근데 시간이 많으면 잘 푸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틀린다? 합격 못한다 소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읽는 속도를 올려야 돼요. 그게 영어든 다른 과목이든 읽는 속도가 빠르고 정답률이 높아야 됩니다. 자, 그 방법은 뭐냐면 영어 읽는 속도요. 문제집 많이 풀면 올라가나요? 조금은 올라가요. 정말 조금, 미미하게. 진짜 읽는 속도를 확 올리시려면 이 손독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많이 하면 읽는 속도가 확 올라가나요? 하루에 2시간씩 한 달 정도 퍼부으시면 좀 다르다는 느낌 들 거고요. 가장 좋은 건 2달 정도, 그럼 넉 달이죠. 2시간, 죄송해요. 넉 달이 아니라 하루에 2시간씩, 그죠? 2달 정도 여러분 하시면 속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9월부터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이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수업 듣고 다른 과목도 뭐 복습을 하고 영어도 복습하고 단어도 외우라며. 그러면서 하루에 2시간씩 구문 독해를 하라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구문 독해 특강을 듣고 이제 연습하세요라고 하면 못해도 하루에 지문 하나는 그럼 한 3-40분 걸립니다. 뭐 빠를 때는 20분에 끝날 때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으면 쓰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지문이라도 여러분이 쭉 해서 6개월 남았다고 했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6개월 지나면 속도 많이 올라가 있을걸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좀 집중적으로 해서 몰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안 된다면 매일매일 하루에 한 지문씩이라도 해야 결국에는 속도가 올라가요. 그냥 빨리 읽는다고 빨리 풀리지 않죠. 그럼 오답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문제 많이 풀면 속도가 올라가요. 문제 감이 좋아지는 건 맞고 안 한 것보다는 조금 빨리 풀긴 하겠지만 큰 차이 없습니다. 손독해, 이 노가다를 많이 띄셔야 돼요. 그래서 구문 독해는 단지 해석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출문제 다루기 전에 어느 정도 이 연습은 좀 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 어느 정도 푸는 속도도 되고 이제 해석도 잘 되고 어법도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뻔한 거 아닙니까? 수학 공식을 외워야 수학을 잘 맞출 일이 있는 거지. 공식을 외우지 않고 문제만 계속 풀면 수학을 어느 날 만점 받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 이론 때나 문법 특강 때나 들으셨던 요약 있죠? 예, 그걸 한번 싹 정리를 해서 까먹은 거 있나 없나 점검을 하시고 이제 문법 문제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출문제 상당히 많아요. 지금 오픈된 것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90 몇 년도 거부터 뭐 가운데 듬성듬성 복원 안 돼서 빠진 문제도 있지만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국가직 지방직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직도 있고 예전에는 7급도 영어를 봤었죠. 그 엄청난 기출문제가 있는데 사실 너무 오래전 거는 어휘수거 이디엄 반복되는 거를 제외를 하고는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5개년에서 7개년 정도, 그 중에서도 조금 우수문항이라고 하는 것들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추려서 풀어보시고 스스로 난이도가 어떻고 유형이 어떤지 파악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법과목처럼 회독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기간이 짧거나 기본 이론만 하시면 절대 기출문제가 쓱쓱 풀리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자란 게 아니라. 그럼 이제 기출문제를 좀 잘 풀고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러분이 단어 점검하시고 해석 연습은 꾸준히 하셔야 되고, 자, 문법도 출제 포인트를 한번 외우고 기출문제를 풀게 빠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점검이 되고 나서 기출을 풀어도 여러분 늦지 않으니까 요것들에 대한 점검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9월부터 기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7월에 기본한 친구들이 새로운 시작이 공무원하고는 7월이죠. 6월 지방직이 마지막 시험이라. 근데 7, 8월에 기본 들은 친구들이 9월에 심화를 하면 나가 떨어지죠.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11월에 기출을 하고 그 사이에 요걸 여러분 저는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듣는 교수님이 있어서 그분 커리를 따른다면 내가 뭐 해석이 부족하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럼 나 듣는 교수님의 구문 독해 특강이나 이런 걸 수강을 하시면 되고, 아직 그런 건 아니고 기출을 풀긴 해야 하는데 내가 해석이 느린 것 같다, 내지는 독해 푸는데 조금 유형별로 센스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제가 9월에 시작하는 그 특강을 참고로 좀 들으시고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기출문제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신 다음에 11월부터 문제를 푸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기출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목별로 중요도의 의미가 조금 다르니까 영어 과목에 있어서는 트렌드 파악, 유형 파악 정도 하시고 응용력을 기르셔야 돼요. 기출을 푼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문제집으로 연습을 하셔서 단어가 바뀌고 문장이 바뀌어도 아, 내가 아는 그 포인트구나 알아볼 수 있는 눈. 자, 그런 걸 우리가 응용력이라고 하죠. 그걸 키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영어에 있어서는 자, 내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추석 연휴 지나고요. 9월에 새로운 심화 기강 때 뵙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